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데 특정 지역은 빼기로 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일로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중국 내에 한정적이긴 하고 물론 외부 지역에도 있긴 합니다만 외부 쪽은 급속히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자, 중국 내부에서 일단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경제, 실물 경제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또 연관성 있는 글로벌 경제, 우리 증시에는 얼마나 정도 영향을 줄 건지 애널리스트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보통은 중국과 원자재를 많이 커버하는데요. 최진영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계속 그 보도 내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현재 우한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전세를 통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모셔오잖아요. 예. 물론 사회적인 이슈는 좀 많은데 그건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막 왕왕 보이긴 하는데 자, 최진영 애널리스트가 보시기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과거 사스 때하고는 느낌이 어떨까요? 지금 이제 확진자 수는 속도나 사스 때보다는 늘었다고 하던데. 예, 분명 확진자 속도 같은 경우는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스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동안 정부에서 이걸 갖다 숨겼었거든요. 아, 네. 그걸 갖다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의 확진 속도는 분명 사스를 갖다 그 이상으로 상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은 또 사망자 수 역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랑 사망자 수 전부 다 포함해도 이미 만여 명을 갖다가 돌파한 상태고요.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분명 이게 경기에 임팩트를 갖다 줄 만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특히나 경기에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갖다 주게 되냐면 당연히 춘절하면은 소비에 영향을 주겠죠. 소비에는 당연히 영향을 주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전염병이 확산 속도를 갖다 둔화시키기 위해서 춘절을 연장시키고 학교를 갖다가 개강 일정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2주 정도 더 연장시키고 특히나 산업 관련해가지고도 공장 가동 시기 역시도 지방정부들이 2월 9일 이후부터 가동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소비, 엔터나 또는 이제 관련된 소비들이라든가 그리고 제조업 부문 그리고 수출입 관련해가지고 무역 수지도 아무래도 좀 부진하게 나올 수 있겠고요. 이런 전반적인 틀에서 봤었을 때 경기에 있어서 GDP도 사실상 저희 쪽에서는 6%를 갖다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도 5.8%에서 5.7%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조심스럽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의 대응이 과거 사스 때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나오고 있는 건 맞고, 그래도 과거에 이제 오류를 좀 덜 하려고 자료도 많이 오픈은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의료 시스템도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오는 내용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려보죠. 예, 일단 말 그대로 지금 나온 내용들은 일단 첫 번째 것을 갖다 봐주시면은 공장 가동이거든요. 즉 말 그대로 공장 가동 자체가 연장됐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 경기에 있어서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전염성에 있어서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택근무 연장이라던가 네. 결정이라던가 내지는 개강 일정을 연기했다라던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 과거의 사스 때보다는 강도 높은 대응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조치가 어떻게 됐든 앞으로 해서 경기에 미칠 파장에 있어서는 의심을 갖다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이게 나중에 확산 속도가 어디까지가 정점일지가 좀 나중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게 표면적으로는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실물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근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중국이 과거 사스 때와는 다르게 전자상 거래가 많이 발달돼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소비가 위축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전자상 거래가 커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 시스템이 과거보다는 선진되어 있다. 이런 논리도 펴던데요. 일단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에 있어서 저도 역시 반박을 갖다 하자면 저도 분명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이제 지역 간 경계에 있어서 철도라든가 차량 운행을 갖다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게 필요하고 물동량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 물동량이 통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의료 시스템 뭐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분명 과거 대비는 개선이 됐죠. 그렇지만 확산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 시스템과 다르게 좀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특히나 우한시 같은 경우는 뭐 인구가 1,000만 명이 그쵸. 넘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인구 대비하면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게 분명 임팩트는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명 뭐 온라인 거래 내지는 의료 시스템 개선은 됐지만 네. 이게 뭐 어떻게 시장 전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완충시키기에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뭐 우리 방송하는데 저희 담당 PD가 전자상거래를 결제하고 하면 배달을 해줘야 되는, 딜리버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택배나 이것 물동량 운송도 좀 정체된다면은 제한이다. 이런 그쵸. 아이디어를 주는데 상당히 네, 좋았어요. 네, 저희 PD 놀랐습니다. 자, 우한시 이동 제한 전에 이 지금 약간 소개령까지는 아니지만 이동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 강력하게. 네. 그 전에 500만 명이 이미 뭐 유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러면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지 사실 이 우한이 옆에 충칭이라는 도시가 인구 3천만 아닙니까? 그쵸. 어떨까요? 속도는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한 시장도 500만 명이 이미 춘철 전에 나갔다. 이 얘기를 하면서 파장이 되게 커졌는데 네. 분명 확산 속도는 그렇다면 빠를 겁니다. 근데 이제 확산 속도는 빠른데 저희가 이거 갖다가 뭐 어떻게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시장이랑 그다음에 경기를 갖다가 전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진다를 갖다 논하기는 어렵지만은 대신 이제 앞으로 했을 여파에 있어서는 분명 이게 분명하다 정도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 부분이 이제 아직은 중국 내에 좀 국한이잖아요. 네. 해외 쪽으로 나가신 분들,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직접 밀접성이 있는데 해외 확진 환자가 늘어난다면 이것도 좀 차원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어제도 FMC에서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죠. 경기에 있어서 영향이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또 있을 이제 WHO에서 앞으로 국제적 비상사태인지를 갖다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텐데 지금의 해외로 이미 나간 사람들을 갖다가 숫자를 갖다 좀 통계를 갖다 놓고 보면은 물론 이분들이 다 감염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다만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확진 속도나 이런 걸 갖다는 우려스럽긴 하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언제가 이 리스크의 정점일 것이냐. 뭐 보도는 대충 한 2주 정도가 잠복 기간.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한 열흘 후쯤이면은 정점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던데 맞을까요? 그렇죠. 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한 7일에서 앞으로 10일 후가 정점일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어제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사회과학원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점이 못해도 3월까지 또는 이제 2, 3월 내지는 3, 4월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을 갖다 해봤었거든요. 네. 그걸 감안을 했었을 때는 정점의 시기를 갖다 언제를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사스도 비교하면은 이거 가지고 뭐 언제가 정점일 것이다 이런 걸 놓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대응이 세기 때문에 정점이 못해도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로 좀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대응 자체 측면에서 사스보다는 좀 더 빨랐기 때문에 3월 정도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조금 조심스럽게 계속 접근하자라는 식의 입장이고요. 네. 자, 문제는 근데 당사국인 중국의 금융 지표들입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춘절 연휴를 연장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휴장인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성적으로 좀 대응해달라 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 중국의 위안화의 역외 환율은 6.976, 6.7위안대로 좀 바짝 다가서고 있고 역내 환율은 6.94. 역내는 아직 이제 증시나 이런 걸 반영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역내 역외 환율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역외 환율이 빠르게 절하가 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데 중국 증시가 다음 주에 개장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충격이 좀 있지 않겠느냐 싶긴 한데.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 선물 시장만 놓고 보면은 지수 선물 보면은 대략 한 5% 정도, 7에서 5%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현재까지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조정이고 중국 내부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85%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접근하는 지금의 시장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못해도 최악의 경우에는 10%까지도 조정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겠고요. 다음 주부터 개장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은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단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 주식시장이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다만 그만큼 정책의 이제 여력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난주에 또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을 갖다가 조금 더 공급을 하겠다. 그 여건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춘절 이후에 자기들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조치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하겠지만 증시 차원에서는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주시장에 워낙 민감하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데 힌트를 주셨는데 뭔가 이제 충격이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준비하잖아요. 현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타겟팅만 딱 명확한데 이제 금융 지표들이 움직이면 금융시장에 대한 것도 중국 정부가 나설 텐데 대응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책이 효과가 있을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효과가 뭐 있다 없다를 논하기는 사실 어렵죠. 분명 네. 효과는 있을 겁니다. 부양책을 갖다 한다는 근거이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거 사스 때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뭐 비교하기는 살짝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경기 호황기였고 지금은 이제 후퇴기라고 접근한다면 약간 좀 비교는 어렵지만 다만 소비 지표 측면에서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당시에 3차 산업이 크게 둔화한 측면이 있었고 이번 역시도 3차 산업이 둔화될 수 있는데 특히나 소비예요. 특히 과거의 중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컸지만 지금의 중국은 글로벌 경기에서 20% 차지하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전체 GDP에서 60%의 기여도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은 소비가 그만큼 타격을 받을 테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부양책을 내어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뭐 감세라든가 네. 이제 추가적인 감세라든가 내지는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러한 정책들이 나타나줄 수가 있겠고요. 투자 차원에서의 정책은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1월 달에 있었던 지방정부 양해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29개 지방정부가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했는데 대다수 지방정부는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부양책을 갖다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와줬었고요. 그 중에서는 단연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5G 쪽 해가지고 현재 한 20여 개 지방정부가 33만 사이트 정도 이제 5G 인프라를 갖다 구축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줬고 화웨이가 전망한 게 한 100만 사이트 정도 되는데 그 말즉슨 뭐 컨센이 그런 거고 일단 가이던스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더해줄지가 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다른 부양책 측면에서는 결국 철도나 전력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낮지만은 여전히 철도 쪽은 좀 더 깔겠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와줬고 이렇게 전체 큰 맥락에서 보면은 정책 차원에서는 분명 상호 작용 반작용의 원리대로 네. 어떻게 보면 부양책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큰 기대하는 부분은 없지만은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정책의 여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금리 인하는 좀 제한적이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러한 조치들은 나오기는 가능성이 뭐 높은 편이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제적인 대응책인데 그렇다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일단락 된 그 시점에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벤트가. 그럼 미중 무역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의료 시스템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오면 미국산 뭔가 또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구매가 될 거고. 그와 더불어 미중 무역 협상 영향 그거 한번 잠깐 부탁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귀결될까? 제한적일까 아니면 조금 지속성이 있을까? 이것도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 협상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는 예단하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천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중국이 사주기로 했는데 네. 과연 이게 이번 전염성이 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과연 그 정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도라던가 차량 운송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일부
제한을 갖다 해버렸기 때문에 CPI가 한동안 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물자가 통제가 돼버리다 보니 네. 분명 수입을 갖다가 그만큼 많이 원하긴 할 겁니다. 다만 경기 자체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비의 여력이 과연 올라와 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 갖다 감안했었을 때 부양책이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나와준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입의 여건이 더 나아질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조금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사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네. 원하는 게 더 사주길 바라잖아요. 그렇겠죠.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네. 시간에서 조금 함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다? 증시 영향은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있다. 조심하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다음 달 있을 이제 3월 달에 있을 전인대 전까지는 계속 노이즈가 있을 테니 조심하자 정도로 추격되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